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 응용전공에 재학 중인 서정혁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와 캐리어 형성 과정에 대한 PPT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의 형성 과정, 두 번째는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 내 페르미 레벨 형성, 세 번째는 실리콘에서 진성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를 구하는 방법, 네 번째는 온도에 따른 진성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의 변화, 다섯 번째는 도핑에 따른 캐리어 농도의 변화 및 계산 방법, 여섯 번째는 도핑에 따른 에너지 밴드갭의 변화, 일곱 번째는 캐리어 농도가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여덟 번째는 온도에 따른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의 형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실리콘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갭은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와 광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반도체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은 실리콘의 결정 성장과 불순물 도핑, 그리고 열 처리를 포함한 여러 단계를 거쳐 형성됩니다. 그중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 형성의 첫 단계는 실리콘이 고품질의 단일 결정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실리콘을 이용하여 긴 원기둥 모양의 인곳을 형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초콜릿 기법이나 플로팅 전법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긴 원기둥 모양의 인곳을 형성하는데, 이때 인곳의 실리콘 원자는 규칙적인 격자 구조로 정렬되어 결정성 고체를 형성합니다. 그 후 인곳을 절단하고 연마 그리고 세척 검사를 하는 단계를 지나 산화공정, 포토공정, 식각공정을 거치게 되면 웨이퍼에 도펀트 원자를 도핑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공정은 불순물로 실리콘 결정을 도핑을 시켜 P형 또는 N형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결정 성장 동안 붕소 또는 인과 같은 불순물 원자를 도입하여 형성됩니다. 먼저 삼가 분출물인 붕소를 주입하게 되면 P형 반도체가 형성되게 되고, 오가 불순물인 인을 주입하게 되면 N형 반도체가 형성됩니다. 도핑이 끝나고 나면 실리콘 결정을 열 처리를 하여 도펀트 원자를 활성화시키고 Pn 접합을 형성합니다. Pn 접합은 P타입 영역과 그리고 N타입 영역의 집합체라 볼 수 있으며 반도체의 작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펀트 원자를 주입하고 난 후에 어닐링을 통해 실리콘 결정 속에 도펀트 원자들이 확산되어 Pn 접합을 더욱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이 형성됩니다. 에너지 밴드갭은 반도체의 전도대와 가전자대 사이를 뜻합니다. 실리콘에서 절대 0도의 온도에서 가전자대는 전자로 완전히 채워진 반면 전도대는 전자가 없는 상태로 텅텅 비어있게 됩니다.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갭은 상온에서 약 1.12 일렉트론볼트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리콘이 전자를 가전자대에서 전도대까지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실리콘 웨이퍼의 밴드갭은 반도체 공정에서 즉 이온주입 시 반도체의 웨이퍼 정기적 특성이 생겼을 때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성장은 규칙적인 격자 구조를 갖는 고품질의 실리콘 결정을 생성하는 반면 도핑은 불순물 원자를 도입하여 P형 또는 N형 반도체를 형성시킵니다. 이후 어닐링을 통해 도펀트 원자를 더 활성화시켜 pn 적합 및 밴드갭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밴드갭은 실리콘 웨이퍼의 정기적 특성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며 결정 구조, 재료 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 내 페르미 준위 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르미 준위는 에너지 밴드갭이 형성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준위라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에서 페르미 준위는 에너지 밴드갭 내에서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에서 페르미 준위 형성은 도핑 농도, 온도, 불순물의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주입한 도펀트가 없는 경우에 페르미 준위는 전도 시 사용될 수 있는 한 쌍의 전자와 전공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갭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리콘 웨이퍼에 도핑이 되게 되면 페르미 준위는 그 도입된 도펀트의 종류에 따라 전도대 혹은 가전자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펀트 원자가 실리콘 원자보다 원자가 전자가 적은 P형 실리콘 웨이퍼에서는 가전자대에 잉여 전공이 존재합니다. 전공의 농도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페르미 준위는 가전자대에 더 가깝게 밀려나게 됩니다. 반대로 도펀트 원자가 실리콘 원자보다 원자가 전자를 더 많이 갖는 N형 실리콘 웨이퍼에서는 전도대 쪽에 전자가 더 남아있게 됩니다. 전자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페르미 준위는 전도대에 더 가깝게 밀려나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밴드갭 내 페르미 준위 위치는 실리콘 웨이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온에서의 페르미 준위는 P형 실리콘 웨이퍼에서는 가전자대 쪽에 더 가깝게 있고 N형 실리콘 웨이퍼에서는 전도대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전자와 전공이 열을 들뜨게 만들고 에너지 밴드갭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게 되어 페르미 준위가 밴드갭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펀트 종류 또한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에서 페르미 준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P형 실리콘 반도체의 불순물인 붕소는 가전자대 근처에 페르미 준위를 형성시키는 반면 N형 실리콘의 반도체의 불순물인 E는 전도대 근처에 페르미 준위를 형성시킵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페르미 준위는 다이오드 그리고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 장치의 작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페르미 준위의 위치는 전도를 위한 전자와 전공이 그 가용성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차례로 장치의 정기적 특성의 영향에 미칩니다. 상기 도핑 농도, 불순물의 종류 및 온도를 제어함으로써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 내의 페르미 준위를 조절하여 특정 소자의 조건을 달성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온에서 진성 실리콘의 캐리어 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 실리콘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를 구하기 전 진성 반도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성 반도체란 실리콘 혹은 게르마늄과 같은 가전자 4개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반도체 물질을 뜻합니다. 이는 불순물이 도핑되어 있지 않고 결함이 없는 순수한 반도체 물질을 뜻합니다. 전자의 농도 N과 전공의 농도 P가 서로 같으며 진성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 Ni와도 같게 됩니다. 이때 N은 전자의 농도를 뜻하며 P는 전공의 농도를 뜻하고 Ni는 진성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를 뜻하게 됩니다. 실온에서 진성 반도체에 대해 전도대의 전자 농도와 가전자대의 전공 농도는 같게 됩니다. 진성 반도체의 전자와 전공 농도를 각각 Ni와 Pi로 표시하고 보통 진성 전자 농도와 진성 전공 농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진성 반도체에서의 전자 농도와 전공 농도는 서로 한 쌍으로 같기 때문에 Ni Pi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Ni로 통일을 하여 진성 캐리어 농도로 표시하고 이는 진성 전자 농도와 진성 전공 농도를 동시에 표시하게 됩니다. 진성 반도체에서의 페르미 에너지 준위를 진성 페르미 에너지라고도 부르고 EF EFI로 표시합니다. 위 두 식을 곱하게 되면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Ni는 고유 캐리어 농도, NC는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함수, NV는 가전자대의 유효 상태 밀도 함수이며 K는 볼츠만 상수, T는 켈빈 온도를 뜻합니다.
EG는 밴드갭 에너지로 EG equal EC-EV의 관계식을 가집니다. 특정 온도에서 주어진 반도체에 대해 Ni 값은 일정하고 페르미 에너지와는 따로 관계가 없습니다. 즉, 진성 캐리어 농도는 온도의 함수라 볼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 실리콘의 캐리어 농도를 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홀 효과 측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홀 효과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수직으로 인가되는 자기장이 전류와 자기장 모두에 수직으로 인가되는 전압을 유도하는 형상으로 이 전압은 캐리어 농도에 비례하며 재료의 캐리어 농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샘플의 크기와 적용된 자기장을 알면 실리콘 샘플의 캐리어 농도를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N은 Q 곱하기 R 곱하기 H분의 1. 여기서 N은 캐리어 농도, Q는 전자의 전하량, H는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물질 특이적 매개 변수인 전공 계수입니다. 실리콘 시료 중 홀 효과를 측정하고 위의 식을 이용하여 캐리어 농도를 결정하고 실리콘의 고유 캐리어 농도와 비교하여 시료가 고유한 것인지 불순물이 도핑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온도에 따른 진성 실리콘의 캐리어 농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도에 따른 진성 반도체 캐리어 농도를 변화를 발표하기에 앞서 먼저 캐리어 농도의 온도 의존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원초적인 이유는 도핑 문제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자 소자에는 도핑에 의해 캐리어 농도를 조절이 됩니다. 그러나 온도가 매우 높아진다면 진성 캐리어 농도가 도핑에 의한 캐리어 농도보다 더 높아지게 되어 도핑에 의해 캐리어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 열적인 전자 전공 쌍의 생성에 의해 캐리어 농도가 조절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진성 캐리어 농도와 온도 의존성의 관계를 알게 되면 어느 정도 도핑이 되었을 때 얼마 정도의 온도 범위에서 도핑에 의한 캐리어 농도를 조절 가능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실리콘의 고유 캐리어 농도는 온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열 발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열 에너지가 결정 격자 구조에서 공유 결합을 깨고 자유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여 고유 캐리어 농도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유 캐리어 농도의 증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리콘의 본질적인 캐리어 농도의 온도 의존성은 다음의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Ni 제곱은 NC 곱하기 NV
곱하기 마이너스 2kT분의 2g. 여기서 NC와 NV는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상태들의 유효 밀도 함수이며 K는 볼츠만 상수, T는 켈빈의 온도를 뜻합니다. 방정식의 지수항은 주어진 온도에서 열 생성된 전자 그리고 전공쌍이 생성될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 두 식을 이용하기 위해 진성 캐리어 농도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음 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지수의 절대 온도 T가 다른 T의 영향을 무시해도 될 만큼 그만큼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의 T 변화는 그저 무시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온도 변화에 따른 밴드갭의 변화는 0K부터 300K 사이에 약 0.05 일렉트론볼트 정도만 변하게 되므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적용하면 온도와 농도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온도가 더욱 증가할수록 진성 캐리어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 전공쌍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열 발생 캐리어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핑에 따른 캐리어 농도의 변화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핑은 반도체 웨이퍼에 도펀트 원자를 도입하게 되어 캐리어 농도를 제어하는 공정을 뜻합니다. 캐리어 농도의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 캐리어의 수를 말하며 단위는 마이너스 세제곱 센티미터를 알 수 있습니다. 도핑된 원자의 농도 계산을 이용하여 도핑 공정을 통해 반도체에 첨가된 도핑 원자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핑된 원자의 농도는 도핑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도핑에는 삼가 불순물을 넣어 형성되는 P형 도핑과 오가 불순물을 넣어 형성되는 N형 도핑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전공과 전자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 웨이퍼에 삼가 불순물인 붕소를 주입하게 되면 P형 반도체가 형성되고 반대로 오가 불순물인 인을 주입하게 되면 N형 반도체가 형성됩니다. 이는 반도체 소자에서 캐리어 농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핑에 따른 캐리어 농도의 변화는 도핑 이온의 양에 의해 도핑 이온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캐리어 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도핑 이온과 반도체 원자 간의 결합에 의해 캐리어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핑 이온의 이온화 정도가 더욱 증가하게 되면 캐리어의 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이온화된 도핑 이온이 캐리어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도핑 이온의 위치가 반도체 구조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캐리어 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도핑 이온이 반도체 구조 내부에 있으면 캐리어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표면에 위치하게 되면 캐리어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캐리어 농도는 일반적으로 최적 농도와 질량을 사용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캐리어 농도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N 도핑에서는 N equal ND-NA. 여기서 N은 전자 농도, ND는 도핑 불순물 농도, NA는 반도체 불순물 농도를 뜻합니다. P 도핑에서는 반대로 P equal Na-ND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도핑 공정으로 인해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 농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식에는 포이즌 방정식, 볼트만 방정식, 페르미-디락 통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식들은 보다 정확한 캐리어 농도 예측을 위해 반도체의 물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도핑에 따른 에너지 밴드갭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핑 과정으로 도핑 원자가 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그 상태를 형성함으로써 반도체의 전자수와 전자의 그 움직임을 조절하게 됩니다. 도핑은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갭에 영향을 미치는데 에너지 밴드갭은 반도체 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대역폭으로 도핑 정도에 따라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갭은 변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핑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도체 내의 전자와 구속되지 않은 자유전자의 밀도가 더욱 증가하게 되며 반도체의 전기 정도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도핑된 원자가 주도하는 전자 수준이 밴드갭 근처에 위치하게 되면 에너지 밴드갭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도핑된 원자가 주도하는 전자 수준이 밴드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면 에너지 밴드갭 폭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도핑의 종류와 그 양에 따라 반도체 에너지 밴드갭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도핑을 통해 반도체 내부의 전자 수를 증가시키면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 밴드 구조에서 전자의 위치와 상태 변화에 일으키게 됩니다. 도핑 종류에 따라 반도체의 전자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므로 에너지 밴드갭의 크기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고체 내부의 원자나 이온을 다른 원자나 이온으로 대체하여 고체의 전자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고체 내부의 원자나 이온을 다른 원자나 이온으로 대체하여 고체의 전자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밴드갭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밴드갭은 고체의 전자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체 내부의 전자들이 존재하는 에너지 수준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 밴드와 전자가 없는 에너지 밴드 사이의 간격을 밴드갭이라 부릅니다. 고체 내부에 도핑된 산소나 질소 원자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소의 에너지 밴드갭이 줄어들게 하여 그 전기 전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체 내부에 도핑된 산소나 질소 원자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소 에너지 밴드갭 간격을 크게 조절하여 전기 전도도를 낮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핑에 따른 에너지 밴드갭의 변화는 고체 내부의 전자 구조에 따라 다르게 되며 이는 전기 전도도의 등의 다양한 물성에 영향을 주고 반도체 소자의 동작 특성과 성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 번째로는 캐리어 농도가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리어 농도란 반도체에서 단위 부피당 전하 캐리어 수를 나타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하 캐리어가 불순물로 도핑되어 재료에 도입된 전자 혹은 전공을 뜻합니다.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는 단위 부피당 도펀트 원자 수인 도핑 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N형 반도체에서의 캐리어 농도는 이온 주입 공정에 의해 도입된 자유전자의 농도에 비례하는 반면 P형 반도체에서는 캐리어 농도가 이온 주입 공정에 의해 발생한 전공의 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러한 캐리어 농도는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캐리어 농도는 전도성, 비저항 및 이동도를 포함하여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 변수라는 뜻입니다.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면 반도체 내에 자유전자가 더 많아져 반도체의 전도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캐리어 농도는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삼가인 분소 또는 오가인 인과 같은 소량의 도펀트 원자가 실리콘 결정에 주입되면 전자나 전공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도펀트 원자는 불순물로 작용하여 유소 원자의 규칙적인 배열을 방해하여 재료의 전하 캐리어가 과도하거나 부족한 영역을 만들어 전기적인 특성을
뛰게 합니다. 캐리어 농도가 증가할수록 도핑된 원자와 반응하여 생성된 캐리어의 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고 저항률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캐리어 농도가 낮아질수록 전하 캐리어 농도가 낮아져 전기 전도도가 낮아지고 저항률이 높아집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N형 실리콘 웨이퍼에 이온주입 공정을 실시할 때 실리콘보다 원자가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인 원자와 같은 불순물을 도입하게 되면 남는 하나의 원자가 전자는 결정 격자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되어 전기 전도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N형 반도체에서 자유전자의 농도는 도핑 농도에 비례하며 전자의 이동도는 결정 구조와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P형 실리콘 웨이퍼에 이온주입 공정을 실시할 때 실리콘보다 원자가 전자가 하나 더 적은 붕소와 같은 실리콘에 도입하게 되면 양전하 캐리어처럼 행동하는 결정 격자에 하나의 전공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P형 반도체에서의 전공 농도는 도핑 농도에 비례하며 전공의 이동도는 결정 구조와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는 전도도는 다음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N형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는 일반적으로 P형 실리콘 웨이퍼보다 높은데 이는 자유전자의 이동도가 결정 격자의 전공 이동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유형의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는 자유전자 또는 전공의 농도를 증가시켜 전도도를 증가시키는 도핑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에 따른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펀트 원자는 실리콘 웨이퍼의 행렬의 일부분 대체되어 실리콘 웨이퍼 내부에서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도핑된 P형 웨이퍼는 붕소와 같은 삼가 원소를 첨가하여 전자수를 감소시키는 양극성 반도체로 형성됩니다. 반면 N형 웨이퍼는 인과 같은 목가 원소를 첨가하여 전자수를 증가시키는 임급성 반도체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불순물 첨가는 실리콘 웨이퍼의 전자수, 전자 이동성 등을 조절하여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전기 전도도도 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결합 에너지는 감소하며 전자 이동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불순물의 종류마다 전도도 변화도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붕소 불순물은 전자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높은 온도에서 전도도가 감소합니다. 반면 인 불순물은 전자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높은 온도에서 전도도가 증가합니다. 온도에 따른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 변화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도는
전류 밀도와 전기장 강도 사이의 비례력 관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전기장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전류 밀도를 측정하여 전도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자가 고온에서 동작해야 하는 경우 N형 반도체로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낮은 온도에서 동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P형이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와 캐리어 형성 과정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